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살면서 이 질문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봤죠? 너는 아직도 취직을 못했니? 아니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또는 네 회사 연봉이 얼마나 돼? 어때요? 듣기만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죠. 특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 선을 훅 넘어와서 내 마음의 벽에 낙서를 하고 가는 기분. 우리는 보통 이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감정을 폭발시켜서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거나, 둘째, 속으로 끙끙 앓다가 집에 와서 이불을 차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수를 모두 멈추는 법을 배울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는 방법. 우선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무례함은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폭력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폭력 앞에서 자꾸 움츠러들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일단 듣고, 직장 상사가 말하면 일단 웃고 넘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참을성은 그 무례한 사람의 다음 무례함을 위한 비료가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 반응을 안 하면 그들은 이래도 괜찮네 라고 학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이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예처럼 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꼰대 상사가 퇴근 직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리, 자네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나? 회사에 대한 예의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발언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가? 아니죠. 그냥 저 상사의 시대착오적인 취향이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상사는 김대리에게 잔소리함으로써 자신이 여전히 권위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즉, 이 문제는 상사의 불안 문제이지 김대리의 옷차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분리시키세요. 그 순간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화살이 아니라 바람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심리적 분리가 되었다면 이제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차례입니다. 가장 우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재확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미소를 지으면서 혹은 아주 무표정하게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 눈이 높아서 그렇지? 라고 했다고 칩시다. 절대 방어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해맑게 웃으며 네? 지금 저한테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몇 살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그들의 무례한 발언을 본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무례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보통 무례한 발언을 할 때 그것이 친근함이나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움찔하며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이때 당신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에 뵐 때는 이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종의 마이크로 경고입니다. 크게 싸우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당신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메시지를 매우 우아하게 전달하는 거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직장 동료가 와서 내 업무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와, 너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 그게 최선이야?
내가 보기엔 대충 한 것 같은데 듣는 순간 열이 받죠.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제 결과물이 대충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을 흐립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 좀 그래 보였다는 거지. 그럼 당신은 아주 친절하게 마무리하세요.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감정이 아니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어때요? 상대방의 무례함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상황을 주도하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무례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른바 오지랖퍼 친척들이 문제입니다. 옆집 영수는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조그만 회사 다니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방어 스크립트는 이겁니다. 아주 온화한 미소를 장착하고 삼촌, 지금 제 직장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잠시 침묵합니다. 삼촌이 당황하면 말을 이어요. 제 직장은 제가 선택한 거고요. 삼촌의 걱정은 알겠지만 제 커리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보다 삼촌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는요.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전환시키는 고급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례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품격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려서 나까지 감정을 낭비하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는 일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들이 던지는 독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그 독가스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미소와 함께 단호한 재확인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저에게 그 말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무례함에 휩쓸리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감정은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 쓰일 가치가 없어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당신의 경계를 지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